안녕하세요.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. 오늘은 우리 이런 사업할 때 정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수평적 관계거든요. 근데 이 수평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바로 소그룹 미팅을 진행하는 법을 좀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려고 합니다. 이 수평적 관계라는 거는요,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익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. 사실은 보통 우리가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가 당연히 있잖아요. 그럼 뭐 이거 좀 하세요. 그러면은 그 상사가 시키는 일을 내가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하느냐, 보통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. 이러한 관계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아무도 상사가 없고 아무도 고용주가 없고 그냥 내 스스로 알아서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해야 되거든요. 이게 참 때로는 의문이거든요. 물음표거든요. 어떻게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지? 라는 의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사실 이 수평적 관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내 스스로가 매우 능동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제가 아주 옛날이죠.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소위 이런 마케팅에서 다이아몬드 핀이라는 게 됐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공을 한 거죠. 엄청 제가 신이 났습니다. 그래서 또 저희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 나라의 모든 다이아몬드 핀들이 모이는 그 첫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한 그날이 있는데요.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동시에 기대를 하고 이제 그 미팅에 갔어요. 그런데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거는요, 거기서 어떤 의제가 토론이 됐다, 뭐 어떻게 진행 방식이 됐다라는 것보다는 그때 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국가에서 모인 그 사람들의 그 호칭이었습니다, 사실은. 그때 저희 회사의 CEO를 부르는 그 호칭이요,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냥 전부 이름을 부르더라고요.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그 뭐 어르신을 또 굉장히 공경해야 되고 뭐 예의 범절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. 저희가 어릴 때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은 저희들의 그 또 세대, 베이비부머 세대잖아요.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굉장히 낯선 장면이었습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. 그 삼성의 계열사 사장들이 모인 그 회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을 다 재용 씨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굉장히 이상하죠. 굉장히 어색하죠. 근데 바로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, 제가. 전부 다 그냥 바로 이름을 부르고요. 또 그 CEO도 저희를 바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굉장히 친구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바로 이 수평적 관계라는 게 더 피부에 와닿은, 제가 그 20여 년 전에 그 경험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시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팀이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돼요. 뭐 한 4명, 5명, 혹은 뭐 7명, 8명 이렇게 이제 우리 팀이 형성이 됐다. 사실은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수평적 관계를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소그룹 미팅을 한번 진행을 잘 해보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 5가지의 진행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제가 제안하는 이 5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, 소그룹 미팅을 진행할 때 좌석 배치를 원형으로 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쓰고 사람들이 나란히 앉는 방식 말고요. 그냥 시작이 없는 거죠. 어디서부터 시작이 없죠. 원은. 그죠? 이렇게 원형으로 좌석을 배치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좌석에 누가 앉을 거라는 걸 정하지 않는 거예요. 그냥 아무나 편하게 온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좌석에 그냥 앉도록 하는 거죠. 직급이나 연령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하지 않고요. 이게 첫 번째입니다. 제안하고 싶은 1번이고요. 2번은 뭐냐. 이제 우리가 의논하고 싶은 어떤 비즈니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걸 의논하잖아요. 그때 어떤 의견을 들을 때에 가장 나중에 시작했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직급인 사람부터 의견을 듣는 거예요. 순서를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.
자, 누구부터 한번 의견을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늦게 시작을 한 사람, 낮은 직급부터 올라오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. 자,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? 이제 거기서 소그룹 미팅을 이제 가끔 하다 보면은 어느 사람이 좀 향상된 사람이 있거든요. 그랬을 때 가장 높은 뭐 실적이라든지 높은 무슨 어떤 레벨, 뭐 등수 이런 거 말고요. 그냥 누구나도 상관없지만 지난번보다 향상된 것,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 칭찬할 기회가 있도록 하라는 거죠. 이때 몇 점을 하셨기 때문에 매출을 얼마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라고 숫자를 강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지난번보다 향상된 노력에 대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죠. 어떤 매출, 숫자 이걸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. 여기 이제 세 번째 팁이거든요. 자, 그럼 두 개가 더 남았는데요. 그러면은 네 번째는 뭘까요? 가끔 가다가는 그 소그룹 미팅에 중간 리더가 있잖아요. 그 중간 리더가 전체를 리드하도록 해보세요. 내가 가만히 있고요.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. 중간 리더에게. 자,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? 가장 높은 직급에 있거나 가장 이 일을 먼저 시작해서 이 그룹을 리드하는 바로 저 같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요, 가장 마지막에 의견을 피력하라는 거예요.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제가 소그룹 미팅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잖아요. 그러면서 점점점 제가 이 5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요즘에는 더 많이 학습이 된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소그룹 미팅을 진행할 때 항상 생각하는 아주 위대한 리더의 예화가 있는데요. 바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느 나라, 어느 민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리더, 바로 넬슨 만델라 그 대통령이셨죠. 그분의 일화로부터 저는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. 이 넬슨 만델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하거든요. 그 아버지는 그 부족의 족장이셨대요. 그래서 부족의 족장이니까 항상 이렇게 많은 걸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그때 이 부족의 족장이셨던 넬슨 만델라의 아버지가 반드시 지키셨던 2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언제나 원형으로 앉았다는 거예요.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, 가장 마지막에 입을 여셨대요. 언제나 원형으로 좌석을 배치했고 가장 마지막에 입을 여시는 그 모습을 어린 넬슨 만델라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가 이끄는 이 소그룹 미팅을 어릴 때부터 쭉 지켜왔기 때문에 그 넬슨 만델라는 자기도 모르게 바로 이 원칙이 가슴에 새겨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2가지의 원칙을 언제나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귀한 사람들과 함께 큰 일을 해나가는 거잖아요. 이때 이 2가지의 원칙을 적용해서 지금의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지금의 그 넬슨 만델라가 되셨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는 이 일이잖아요. 특히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를 제대로 해야만 이 일을 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5가지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뭐 많은 인원 아니어도 돼요. 오늘부터라도 4명이어도 5명이어도 이 원칙을 적용해서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을 얻는 그 기술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.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무료 구독하기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